네, 1시 43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을 냈습니다. 회고록 조국의 시간 6월 1일 날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상당히 지금 뜨겁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취임 한 달을 맞는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뭐 의견도 냈고 사과도 했는데요. 뉴스 소다에서 이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시사회의 진행자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공식 발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린다면서요?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들어가서 대형 서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예. 그 대형 서점이 운영하는 각 서점들이 많잖아요. 서울 네네. 수도권에. 재고가 한 부도 없더라고요. 아, 서울 전체 주변에 재고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실제로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된 거는 지난달 27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문이 쏟아지면서 배송이 늦어진다 이런 공지문이 뜨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출판계가 그렇게 요즘 침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초판을 한 3,000부 정도 발행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한 5,000부 정도 발행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8쇄를 찍었다 그래요. 8쇄? 예, 8쇄를 지금 이제 막 출간이 된 책인데 예. 8쇄를 86,000부를 찍었는데 출판사 말에 따르면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출판사 안에 책이 한 권도 안 남아 있을 정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오픈마켓에서도 책이 판매가 됐는데 오픈마켓이라고 하면은 뭐 그 쿠팡이나 뭐 종합적으로 이런 다양한 거 다 파는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 끼어 팔기가 있었어요. 근데 끼어 판 책이 예. 조국 전 장관의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끼어 판 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 그다음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런 책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세트로 판 거예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거센 항의를 받고 예. 끼어 팔기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산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부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열심히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요. 네. 샀다고 하면서 그 인증 사진을 올린 분들이 있기는 하던데 근데 주문이 조금 늦은 분들은 지금 책 출간일 전에 주문했어도 아직까지 하면 책 받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배송일을 확인해 보니까 네. 오늘 만약에 주문하면 8일이나 9일쯤에 배송이 된다 이렇게 또 뜨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형 서점에 저도 좀 궁금해서 저는 아무래도 방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책을 구매할 수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뭐 책 구경도 표지 구경도 못했어요. 그럼 아직 못 보셨겠네요. 예, 내용은?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에 이제 드러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SNS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책이 상당히 분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376쪽의 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제가 이런 그 경험들 여러 번 했는데요. 보통은 출판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네. 근데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보도자료만 기초해서 기사를 써요. 책을 보지 않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뒤 맥락이 다 잘려진 채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 단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를 다 보지 않고 그냥 그 어떤 간추린 영화 무슨 뭐 그렇죠. 편집본 예. 이것만 가지고 마치 그 영화를 다 소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이 다 잘리게 되면 도대체 앞뒤에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만 편집해서 딱 그것만 드러내서 기사를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경험도 했었고. 그래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이게 어디까지 전해드리는 게 맞을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370쪽 분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8장에 걸쳐서 이건 이제 목차가 공개가 되니까 알 수가 있는데요.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제가 아픔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생각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일단 숨기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네.
검찰총장 발탁을 할 때부터 이 과정은 본인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여권 내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서 다수가 윤석열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 정치적 야심이 있다. 이런 우려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발탁하기 전부터. 예. 네.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이제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니까 곧바로 윤 전 총장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걸 거절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검언유착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기도 하고 네. 특히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기획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라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을 조 전 장관이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윤 전 총장이 당시에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 비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자신에 대해서 고강도 표적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1년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 등이 그쯤에 자신한테 연락을 해서 우회적으로 사퇴를 공고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또 그 전에는 압수수색 전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 조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35번 등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 저희가 이 시간에 공소장을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 주셨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걸 두고서도 4.15 총선에서 보수야당이 승리하면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일부만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조 전 장관 입을 통해서 직접 나오지는 그렇죠.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쪽에 뭐 한동훈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검사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예.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할 당시에 법무부의 외압이 심했다 이렇게 거꾸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한 거는 정당한 수사였는데 네. 오히려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정반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전화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를 수사 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런 사실을 또 공개하기도 했고요.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서는 공직자가 범죄를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사극직녀냐 절대 왕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 전 장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 얘기 수사하는 사람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 이 양쪽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고는 또 달라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일가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막 부산대를 비롯해서 한 2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날이 전광석화였어요. 예. 네. 다 2019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세였거든요. 8월 27일이었어요.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도 전혀 몰랐고 대검 차장도 당시에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때 제가 김성환 평론가와 이 내용을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당시에.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그러니까 당사자의 말을 들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하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날 박 장관이 윤 총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이제 물러나라는 뜻으로 제가 압수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서초동 인근에서 1시간 넘게 만났는데
당시에는 이제 주로 입시 비리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만 반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조 전 장관 주장이 허무맹랑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그 안에 있는 행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관련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검찰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고발 사건 수사를 하는 게 있고 검찰이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관련돼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가 네. 입시 비리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하고 같이 미리 유죄 심증을 갖고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 회고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뭐 사과를 하네 아니다 그렇지 않네 뭐 논란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특히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정치적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조 전 장관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SNS에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또 올렸어요. 왜 일방적인 주장을 책으로 내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았는데요. 이 책은 주장 이전의 기록이다. 네. 내가 목격하거나 내가 직접 경험한 걸 기록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2019년 하반기 이후 언론이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고 사실 확인하지 않은 보도를 무차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네. 책을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이 시기에 냈느냐. 이게 제일 큰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도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리안치된 극수가 발간 시기를 누구와 의논해 결정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 귀양 보내잖아요. 집 밖에 못 나오도록 가시 울타리를 치거든요. 네네. 그 가시 울타리에 갇힌 죄수가 뭘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타이밍을 맞춰서 이 책을 내겠느냐. 나는 그냥 침묵하지 내가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낸 것이다. 어떤 시기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서영길 대표가 오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주셨던 것처럼 조 전 장관과 관련되는 전체 문제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입시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청년층에게 좌절과 상실을 준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결과도 또 앞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조국 수렁에 빠질 경우에 조만간 정치 활동을 하게 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되는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조국 프레임에 또 갇힐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딛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매듭을 하나를 좀 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는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